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은은한 조명이 드리워진 가운데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석, 성희, 그리고 은호. 공기가 무거웠고 진석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며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은호 씨가 누군지 알아? 성희가 움찔하며 당황한 표정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씨? 성재 후배잖아. 왜 갑자기 그래? 진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성재 후배? 그게 전부야? 성희가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요? 그 순간 진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 천천히 조심스럽게 은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은호가 서류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이 커졌고 그녀 자신의 사망신고서를 보며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어요. 진석이 다시 말을 이었는데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호 씨 사망신고서야 1995년 11월 3일에 접수됐었고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신고인이 누군지 보여? 성희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하자 진석이 성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했더라고.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건 하지만 진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지은호 씨 사망신고를 당신이 했어? 성재 후배라면서? 성희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슬쩍 은호를 봤어요. 은호는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네. 그럼 내가 말해줄까? 성희가 눈을 감았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진석이 계속 말했죠. 지은호는 사망신고하고 한 달 후에 당신은 우진이만 데리고 나와서 나랑 결혼했지.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지며 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여보, 지은호 씨가 누구야? 진짜로.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이야.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희를 바라보는데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딸이지. 당신이 낳은 딸. 그런데 왜 사망신고를 했어? 성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어쩔 수 없었어? 결혼하려고 자기 아이를 이 세상에서 없앤 척한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지? 성희가 부인하려 했어요. 없앤 게 아니에요. 고아원에 고아원에 버렸지. 그리고 사망신고에서 흔적을 지웠고 성희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 그러다가 언제 찾았지? 성희가 대답하지 못하자 진석이 물었어요. 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할 때 그때 처음 찾았지? 진석이 이번에는 간 이식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입니다. 지은호 씨와 우진이가 거의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진석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양, 왜 간 이식을 해주셨습니까?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우진이를 살리고 싶어서요. 누가 부탁했습니까? 은호가 성희를 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석이 대신 말했죠. 고성희 씨가 부탁했죠? 30년 만에 처음 찾아와서. 성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식을 버렸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간을 달라고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도 우진이한테도 숨기고 말이야. 성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도 하지만 진석은 듣지 않았어요. 미안? 지은호 씨한테 미안한 거야? 나한테 미안한 거야? 우진이한테 미안한 거야? 성희가 울먹이며 대답하지 못했고 할 말이 없었죠.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진석이 마지막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씨,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이 친어머니라는 거.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으며 진석은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성희가 움찔하며 은호를 바라봤지만 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간 이식을 해준 이유의 전부입니다.
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고생 많았어요. 우진이 간이시켜준 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애비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은호 양. 성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난 정말 하지만 진석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성희가 울먹이며 은호에게 손을 뻗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은호가 차갑게 성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지만 은호는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은호는 몸을 살짝 뒤로 빼며 성희와의 거리를 벌렸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움도 아닌 그저 텅 빈 무관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진석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은호 양 먼저 가보셔도 됩니다. 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문이 닫히고 진석과 성희만 남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호가 나간 뒤 진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성희를 돌아봤어요. 우진이는 알고 있어? 성희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뭘 말이에요? 은호가 친여동생이라는 걸. 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성희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하지만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 우진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석이 다시 서류를 꺼냈죠. 우진이가 은호를 만난 게 2달 전이야. 그때부터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고. 심지어 은호가 자기한테 간이식 해줄 때도 우진이는 은호가 친여동생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 우진이가 나한테 다 말했어. 진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 친여동생을 찾았다고. 어머니가 30년 전에 버린 그 아이를 찾았다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우진이가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더라고. 성희가 주저앉으며 울먹였어요. 여보, 그건 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우진이는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하더라. 우진이가 착해서. 하지만 나는 달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진석이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혼해! 성희가 벌떡 일어나 진석에게 매달렸어요. 안 돼요. 여보, 제발. 하지만 진석은 그녀를 밀어냈어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30년이야. 결혼 전부터 속였지. 아이가 2이었다는 것도, 1명을 버렸다는 것도, 살아있는 아이를 죽은 아이로 만들고 모두 숨기고 나랑 결혼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진석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연락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해.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성희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혁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이듯 아팠고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삼켰어요. 주변 동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지혁은 항상 그렇듯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아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정리 내역, 보험 서류, 그리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유언장. 그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정리해둬야 가족들이 덜 힘들겠지. 지혁이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책상 한쪽에 놓인 은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은호의 모습. 지혁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은호야. 내가 너한테 사랑만 듬뿍 주고 싶었는데 해준 것도 없이 너를 떠나겠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지혁은 아침 일찍 회사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수척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책상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 국제번호였죠. 여보세요? 지역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지혁 씨, 모리 의사입니다. 지역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지역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인공심장 이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매우 좋고, 현재 상태로는 수술 성공률이 85% 이상입니다. 전화기를 쥔 지역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빠르면 다음 달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지역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살 수 있다. 지역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살 수 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역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지난 몇 주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죽음의 공포가, 밤마다 정리했던 유언장이, 은호에게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지역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은호야. 그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호에게 말해야 해. 지금 당장. 지역은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은호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지역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은호야. 이제 너한테 다 말할 수 있어. 이제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은호의 집 앞에 도착한 지역은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죠. 선배? 이 시간에 왜? 은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역이 그녀를 와락 껴안았어요. 은호야. 나 살 수 있대. 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배, 무슨 말이에요? 지역이 은호를 놓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공심장 이식이 가능하대. 일본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나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어.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배, 심장이 아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 말기 신부전이래.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차갑게 굴었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선배,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왜 말 안 했어요? 왜?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지역이 은호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 너랑 멀어지는 게 차라리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 은호가 고개를 저으며 지역을 꽉 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선배. 선배, 그동안 진짜 힘들었겠다.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이제 괜찮아. 지역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살 수 있어. 나 너 옆에 있을 수 있어. 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괜찮을 거예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선배. 지역이 은호를 더욱 꽉 안았어요. 응, 나 꼭 너 옆에 오래오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품에 안긴 은호의 어깨가 떨렸고 지역의 눈에서도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아픔도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이제는 모두 녹아내렸어요. 그들 앞에는 이제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석의 폭로로 성희의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이혼 통보까지 받았으며 지역의 죽음 앞에 사랑, 모든 진실이 드러난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한입 감상의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